배짱 분양을 했던 배경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분양가는 비싼데 계약이 그만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책을 쓴 거고 할인 분양 대신에 일단 맛보기로 계약금을 빌려주겠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힘들긴 힘든데 아직까지는 버티는 상황까지 유인책을 썼는데도 계약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할인 분양 얘기가 사부작 나갈 겁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마케팅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난리가 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평 이하의 원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빼야 한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강남은 10평도 10억에 분양을 하는데 주택수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라는 의견들로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표영호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시간 만에 5,000명 투표는 저희 채널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론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론을 체크하는 데는 크게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주택수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야 한다가 71%, 그리고 주택수에서 빼줘야 한다가 29%였습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평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켰으면 하지만 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포함시켜 묶어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 주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규제도 필요하죠. 그것이 안 되면 준주거로서 신규 규제를 만들고 세금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여기 구독자 수준을 알 수 있는 결과다 라는 댓글에 대댓글이 달렸는데 이성적이지. 아파트 영끌에서 구입 후 떨어지셨나봐요. 열폭 오진에 투기꾼이니 나라가 망해도 너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댓글의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대체제로 초고가로 분양을 해도 정말 완판을 아주 쉽게 했었죠. 그래서 시행사마다 오피스텔을 너도나도 지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토록 마구 달려들어서 몇 채씩 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외면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시장의 한파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데, 분양에 나섰던 시행사들이 물건을 소진하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할인 분양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도금 무이자, 또 후불제,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낸 계약금을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계약금 페이백도 있습니다. 계약금 페이백 할 거면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계약하면 되지 왜 또 계약금 페이백을 합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먼저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분양받으시면 반드시 후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낙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인 분양 나온다, 심지어 반토막 분양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망설이다가 다행히 분양 안 받으신 분들은 먼저 받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겠죠. 제발 제가 하는 이야기에 신뢰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틀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아무튼 분양 물건을 빨리 털어내려는 마케팅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서울 주요 입지, 대단한 입지죠, 여의도, 강남에서 계약금 무이자 대출 상품을 동원한 마케팅이 나와서 업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요,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분양 중인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페른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 계약금 무이자 대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참 좋죠. 전용 27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분양이 좀 많이 미미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지금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페른이라고 하는 이 오피스텔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마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프로모션은 추첨을 통해서 일부 가구에만 제공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수분양자는 계약금 10%는 물론 중도금 50%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입주 때까지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시행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마케팅은 회사의 공식적인 마케팅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며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분양대행사들도 분양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이런 마케팅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자, 문제는 계약금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분양가입니다. 워낙 고분양가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낼 시장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하죠. 아니 표용호, 얼마 전에는 그렇게 고분양가인데도 다 완판을 했잖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저금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미쳐 있을 때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이 한 3에서 5%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정기 예금을 또 넣으면 연 4%를 넘게 주는 은행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이슈와 또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양을 받아서 세를 주려는 분들도 초저금리 시기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수익률 자체가 받쳐주질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은 은행 금리를 못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이면 아파트를 산다 라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남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되고요.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도 공실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에서만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를 보니까 66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막 집값이 뛸 때 그때 10월에는 1591건이었고요. 2020년에는 1274건이었습니다. 고가로 막 뛰던 그때보다 비해서 지금 완전히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제가 계약금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분양 전문가에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랬던 시장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까지 이렇게 무이자로 빌려줘가면서까지 분양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의도나 강남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배짱 분양을 했던 배경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분양가는 비싼데 계약이 그만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책을 쓴 거고, 할인 분양 대신에 일단 맛보기로 계약금을 빌려주겠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힘들긴 힘든데 네. 아직까지는 버티는 상황까지 유인책을 썼는데도 계약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할인 분양 얘기가 사부작 나올 겁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마케팅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나 한참 시장이 좋았을 때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많이 공급했고, 그 오피스텔 분양하다가 네. 생활용 숙박시설로 넘어갔다가 이제 제재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기에는 돈 있는 분들이 취득세 이슈나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또 어딜 투자할까, 주거용인데.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변형이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그마저도 시장이 안 좋고, 최근 또 실시간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뭐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냐 마냐 이게 이슈가 있잖아요. 네. 결정을 이제 계류된 상황에서 두 상황이 겹치다 보니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현재 여의도든 강남이든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국내 최고 입지 중에 하나죠. 여의도면 사실상 뭐 여의도에서도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오피스텔을 장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이 어려워지니까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자, 이런 카드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는 최근에 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달라, 이게 골자입니다. 2020년 8월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매입 수요와 또 공급, 이 두 가지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낸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맨 앞쪽에 결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시행사들의 분위기는 지금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시행사들도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쓰러지는 회사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쳐다보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게 분양해봐라, 바로 완판된다. 분양가가 비싸서 기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다.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한 7, 8% 주면
살 사람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의견도 사실 맞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수분양자에게 수익률을 7, 8%를 주는 시행사는 없습니다. 그 정도 주려면 분양가를 더 올려서 팔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금리가 쌀 때 얘기입니다. 시행사 중에도요, 요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는 살얼음판이고요, 또 사업을 잠시 어쩌다가 쉬고 있던 시행사는 그 반대로 아주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정말 많은 제보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LH에서 분양한 땅을 사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던 그 땅들이 시행사에서 계약금만 치른 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금을 못 내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 땅이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땅을 LH에서 다시 걷어들여서 공매로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한 제보들이 많습니다. 이걸 왜 이런 제보들을 많이 하냐면 다시 공개 매각을 하면 자기들이 이 땅을 사서 기회를 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에게 제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중도금을 안 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힘든 시행사도 있고 찬스를 보는 시행사도 있는 것이죠. 이게 시장의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달라는 여러 관련 업체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제가 몰라서 여러분께 퀴즈를 내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속 깊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용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